네, 안녕하세요. 한때의 미대생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테슬라 주가는 왜 이렇게 급격히 오르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렌터카 업체가 테슬라 차량을 조금 사줬더니 주가가 왜 급등을 했는지, 반도체 공급 부족이 테슬라 주가를 왜 이렇게 급등을 시켰는지 조금은 쉽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정말 많이 듣는 질문이 테슬라 주가가 왜 이렇게 급등하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특히 2021년 6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이 구간의 주가가 왜 70% 상승이 일어날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했는지 이 근본적인 원리를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가 급등은 첫 번째로는요, 렌터카 업체가 테슬라의 차량을 대량으로 사줬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촉발이 되었는데요. 허츠라는 미국의 렌터카 업체가 테슬라 차량을 전기 차량을 10만 대 정도 구매를 했다. 본문 내용을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요, 제가 이 빨간색 밑줄 친 부분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되는데요. 한국어로 해석해 보자면 렌터카 업체인 허츠가 2022년 말까지 사상 최대 규모 전기차를 단독으로 구매한다. 이 단독으로 구매하는 양은 10만 대 정도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기사가 나온 다음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왜 테슬라 주가 급등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이유는 렌터카가 전기차를 사준다. 이 현상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불러일으켜지기 때문입니다. 렌터카 업체들의 사업 비즈니스 모델은 굉장히 간단하죠. 고객이 있고 렌터카 업체가 있는 이 간단한 구조에서요, 렌터카 업체는 고객에게 차량을 제공하고요, 고객은 차량을 이용한 다음에 돈을 렌터카 업체에게 지불하는 굉장히 간단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만 보면 이 렌터카 업체가 내연기관 차를 사주던지 전기차? 차량을 사서 고객에게 빌려주든지 크게 달라질 게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렌터카 업체는 왜 그동안 전기차를 사지 않았을까? 또 렌터카 업체가 전기차를 사는 건 왜 중요한가? 이 두 가지 관점으로 테슬라의 주가 급등을 이해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질문, 렌터카 업체는 왜 그동안 전기차를 안 샀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객 입장에서 설명을 해 드리자면요, 고객이 차량을 빌렸는데 내가 A 지점을 가고 싶은데 그 중에 연료가 떨어졌다면 내연기관 차는 그냥 기름만 넣으면 되지만 전기차는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를 충전하는데 굉장히 번거롭겠죠. 한마디로 불편한 겁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우리는 주로 렌터카를 여행 갔을 때 빌리죠. 아니면 출장을 갔을 때 빌리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일은 시간이 소중한 일이죠. 이렇게 시간이 소중한 일 때문에 렌터카를 빌렸는데 충전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여행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출장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낭패가 되겠죠. 이 두 가지 점 때문에 고객은 전기차를 별로 안 좋아하고, 따라서 렌터카 업체는 이 전기차를 살 필요성을 못 느꼈던 것이죠.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도 전기차를 사지 않는 이유가 굉장히 타당한 것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앞서 제가 설명드린 이유로 인해서 고객이 전기차를 선호하지 않아서 임대가 잘 되지 않는다면 렌터카 업체는 전기차를 살 필요가 없겠죠. 두 번째 요인으로는 비싸게 산 차가 내구성이 떨어져서 전기차의 내구성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차를 대량으로 샀다가 이게 혹시라도 고장이 나게 된다면, 유지 보수가 힘들게 된다면 이 렌터카 업체는 전기차를 사서 굉장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렌터카 업체도 전기차를 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그동안 사지 않았던 전기차를 지금 샀나? 이 점을 조금 깊게 살펴보자면요, 고객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좋다더라, 그래서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고요. 렌터카 업체 입장에서는
전기차가 팔리고 전기차가 운행하는 것들, 뭐 돌아다니는 것들을 잘 보다 보니까 전기차가 잘 고장이 안 나서 내연기관차는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브레이크 오일도 갈아줘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꽤 많이 나가게 되는데, 전기차는 잘 고장이 안 나서 유지비가 낮더라.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기차가 더 나의 수익에 보탬이 되더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예전에는 사지 않던 전기차, 경제성이 없어서 사지 않았던 전기차를 지금 들어서는 한번 사볼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플러스로 ESG, 이 마법의 용어가 렌터카 업체들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요인이다. 특히 미국에서는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ESG 임팩트 파트에서 허츠의 테슬라 차량 구매를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허츠가 전기차를 산 것이 단순히 포인트가 아니라 기후 변화 분야에서 이 주제가 굉장히 조명받고 있는데요. 미국의 수많은 렌터카 업체들이 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면 환경 변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렌터카 업체들의 전기차 구매가 ESG, 기후 환경 변화 이슈에 굉장히 부합한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동안 전기차를 사지 않았던 렌터카 업체들이 ESG라는 명분 때문에 전기차를 사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좋게 봐주고 기업 이미지가 좋아지더라. 그러면 이 렌터카 업체들이 더 많은 전기차를 테슬라에게 주문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렌터카 업체가 전기차를 사는 건 왜 중요할까라는 점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허츠가 테슬라에게 차량을 받고 돈을 준 다음에 이 허츠는 이 차량을 굴려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서 인프라를 허츠도 확충을 해 주어야 될 거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 허츠가 계속적으로 차량을 유지 보수할 수 있게끔 고객사의 비용 감소를 위해 AS 규모를 대규모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B2C 거래소는 고객들에게 조금 비싸게 팔아도 일반 소비자들은 큰 불만이 없겠지만요. B2B 거래소는 이 클라이언트의 요구 조건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테슬라는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전문 테크니션의 수를 늘리고 차량 부품을 많이 생산해서 대규모로 많이 생산해서 AS 비용을 낮추는 이런 변화들이 이뤄지게 될 겁니다. 한마디로 렌터카 업체가 전기차를 사는 건 왜 중요한가? 바로 비용 감소를 드라마틱하게 이끌어낼 수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비용 감소를 통해서 테슬라 전기차의 더 빠른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예측하고 테슬라의 주식을 비싼 가격에 기꺼이 사주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허츠는 우버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5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우버에게 렌탈해 줄 거라고 하는데요. 이 우버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택시 기사죠. 우리나라의 예를 들어보자면 조금 한적한 도로를 가면 이렇게 도로가 있고 식당이 있고 이 간판에 기사식당이라고 써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기사식당은 택시 기사님들, 주로 택시 기사님들의 음식이나 모임방이 되곤 하는데요. 이 우버 기사님들이 테슬라의 전기차를 몰게 되면 우리나라의 기사식당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물론 이런 커뮤니티가 확산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이런 커뮤니티의 확산은 테슬라 전기차의 전망을 조금 더 밝게 해준다라는 결론과 일치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 주가 급등의 두 번째 이유는 반도체 수급 불안, 그리고 SOC라고 저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SOC는 사회 기반 시설이 아니라 반도체 용어인데요. 시스템 온 칩 제작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글에 반도체 공급 부족 이렇게 쳐보면요. 세 번째 반도체 공급 부족 차량이라는 용어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반도체가 공급 부족인데 차량 산업이 굉장히 고통받고 있다, 멈춰서고 있다라는 타이틀이 나오게 됩니다. 반도체 칩,
정확히는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MCU라고 하는데요. MCU 반도체 칩이 부족하게 되면서 폭스바겐은 마이너스 24%, GM은 마이너스 30%, 포드는 마이너스 27%의 악영향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런 악영향이 언제 정상화될 것 같냐라고 물어보니 기사 본문에 2020년 상반기나 최악의 경우에는 2023년까지 갈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 말은 지금도 안 좋고 앞으로도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겠죠. 그런데 이게 왜 테슬라 주가 급등과 영향이 있냐라고 하면요. 테슬라는 문제가 없더라. 기사의 본문인데요. 빨간 밑줄 부분을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요. 오직 테슬라만이 3분기 생산량을 늘리고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는 등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본문 기사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죠. 왜 테슬라는 문제가 없나? 차량용 반도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한번 내려봐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왜 테슬라는 문제가 없나? 라는 점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개별 파트가 각자의 동작을 수행하더라. 그런데 테슬라는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개별 파트의 동작을 관리하더라. 이 두 가지 요소 때문에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안 좋았지만 테슬라는 괜찮더라 라는 분석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기존의 차량, 이건 포드의 차량이고요. 이건 테슬라의 차량인데 테슬라는 컨트롤러가 굉장히 심플하게 하나죠. 이 중앙 메인 창에서 각자의 파트를 조절한다. 그런데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요. 자세히 보면 여기 다 버튼입니다. 이 버튼. 이 버튼들이 개별 동작을 다 하더라. 이 개별 동작을 하다 보니까 어떤 차이점이 나타나냐.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저렴하고 다양한 반도체, 이 각각의 기능을 구현하는 단순 동작하는 저렴한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고요. 테슬라는 하나에서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고가고 성능이 좋은 규격화된 반도체가 필요하더라 라는 차이점 때문에 기존 차량들은 이거 하나만 없어도 차량을 못 만들지만 테슬라는 그나마 비교적 부품 부족의 문제에 자유롭더라. 한마디로 공급망이 복잡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공급망이 비교적 단순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낮더라 라는 결론이 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차량용 반도체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번 똑똑한 사람들이 예상을 해보니까요. 기존 내연기관들은 다량의 MCU가 필요한 특징을 보여주었다면요. 이게 전기차로 옮겨지면서 비싸고 고성능 반도체가 들어갈 것 같다. 전력 효율이 무지하게 좋은 전기차 반도체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개를 들려서 옆에 있는 기업을 한번 쳐다봤더니 애플이라는 회사는 자기네 M1 프로, M1 맥스 칩을 개발을 했는데 이게 딱 빠르고 전력 효율이 엄청나게 높더라. 이런 반도체를 시스템 온 칩 반도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CPU가 있고 GPU가 있고 이 CPU, GPU마다 각각의 메모리가 있었다면 이걸 통합해서 관리하는 시스템 온 칩 반도체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인텔을 넘어서는 반도체 기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시장의 참여자들이, 시장의 투자자들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가 애플의 SoC 같은 칩을 직접 설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런데 테슬라는 반도체를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더라. FSD라는 반도체, 프로젝트 도조라는 반도체, 더 D1이라는 반도체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걸 보니까 앞서 제가 설명드린 빠르고 고성능이고 전력 효율까지 좋은 차량용 반도체를 바로 테슬라가 가장 잘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기대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는
급격히 오를 수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을 조금 해석해 드리자면 2016년부터 테슬라는 R&D 팀을 만들어서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 시대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가진 반도체를 개발해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 내용은 출처가 확실하지 않아서 국내는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인데요. 테슬라는 넥스트 세대의 셀프 드라이빙 컴퓨터를 삼성에게 파운드리를 맡길 것이다 라는 기사도 나오고요. 확실한 건 전기차의 미래는 어떻게 보면 반도체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테슬라의 주가를 급등을 시키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겁니다. 이런 흐름에 우리 현대차도 물론 빠질 수 없겠죠. 현대차도 반도체 자립 선언을 하고 현대모비스를 통해서 반도체를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대차 그룹의 차량용 반도체 내재와 로드맵을 보면 2012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해서요. 2020년, 2021년에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러한 차량용 반도체의 패러다임에서 선두가 테슬라다. 라는 점이 테슬라의 주가를 이토록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어드리자면요. 테슬라 주가 급등의 원인은 전기차 대중화가 생각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차량용 반도체라는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데 여기서 테슬라가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 두 가지 점이 사람들에게 확산이 되면서 사람들이 테슬라의 주식을 기꺼이 비싼 가격에 사주려고 하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두 가지 점들은 렌터카 업체가 테슬라 전기차를 구매함으로써 확인이 됐다. 차량용 반도체는 더 고도화, 더 전문화될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라고 사람들이 보기 때문이다라고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을 해 나갈지 저는 모르고요. 개인적으로는 테슬라의 주식을 저는 한 주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계속 급등할 건지 아니면 떨어질 건지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요. 이 주가 급등의 원인은 이러한 논리 구조 때문에 발생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 더 정확한 분석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테슬라 주가 급등을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조금 더 유용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